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밤사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3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웹더독으로 남기는데요. 웹더독이요? 예. 네, 이거는 개의 꼬리가 예.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인데요. 예. 지금 암호화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리플도 그렇고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3% 솔라나도 그렇고 다 빠졌더라고요. 3% 4%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급락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 좀 급락이 유도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뭐 사실 꼬리라고 한다면은 꼬리가 예. 이제 몸통을 흔드는 이런 양상인데 원래 이제 웹더독이라는 표현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든다 이런 표현으로도 그렇죠. 많이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선물 뭐 내 마녀의 날이라던가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날에 좀 크게 현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흔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사실 뭐 뉴욕 증시가 3일째 뚝 떨어지면서 파월 의장의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작용이 계속 되고 있고 뭐 성장률도 이제 괜찮게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성장률이 양호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기술주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양상으로 증시가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웹더독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웹더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서양식 속담입니다. 개 꼬리가 이제 개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주객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또 나왔는데요. 틱톡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틱톡과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틱톡과 관련된 사업권을 인수하는 것을 확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틱톡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 그리고 한미 대미 투자금과 관련된 발언들도 남겼는데요.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 이거는 선불에 불과하다. 자, 이런 발언들도 같이 남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인텔도 밤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텔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핫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인텔이 수혈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러 기업들, 뭐 다양한 기업들과 미국 정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에 나섰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인텔이 또 이 재미 들린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하고 정부에서도 지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애플에 투자를 받겠다 하면서 애플과 협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애플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굉장히 큰 돈으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애플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애플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이제 계속해서 인텔의 CPU를 탑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2020년부터 자체 칩으로 전환하면서 이 인텔과의 협력이 줄었고 2019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쪽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애플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자, 그래도 인텔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애플과 다시 한번 협력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지금 인텔이 또 그런 생산 시설이라던가 인프라 그리고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투자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또 괜찮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오늘 뭐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많은 신고가를 이뤄가면서 이 연중 신고가 34달러선 이뤄가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거의 2% 가까이 뛰고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런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인텔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고 긍정적인데 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인텔의 수혈이 막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관망 시점으로 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9월 18일 날 목요일 날 한번 좀 크게 뛰어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은 좀 눌리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눌림사 있었다가 오늘하고 어제 이제 여기 애플하고 또 손잡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이틀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눌림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올랐을 때 사지 말고 한번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관망 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과 관련해서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좋다. 지금은 관망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뭐 섹터 쪽은 있을까요? 네, 뭐 한미반도체가 또 예. 인텔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후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후공정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 그럼 SK하이닉스와도 또 밀접한데 예전에는 이제 독점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화 언더랑 좀 나눠 갖는 네. 식이 돼버려가지고 독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 자체적으로 인텔이라던가 다른 또 회사들, 엔비디아든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만이 아닌 이 한미반도체 자체의 기술력으로 좀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인텔이 또 지금 최근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또 돈이 몰리는 쪽에 지금 뭔가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수주를 한미반도체도 잡아간다고 한다면은 경쟁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좀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관망으로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뭐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한미반도체는 매수 관점으로 좀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이 네. 이런 대형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오를 때 한미반도체는 사실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키 맞추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인텔 공급도 원활히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주 가운데서는 한미 반도체를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코인베이스 준비해 주셨는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 밤사이에 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할 거 없이 다 빠지기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관점은 어떻게 보시죠? 코인베이스 일단 뭐 암호화폐 가격이 앞서서도 이제 급락이 나왔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쨌든 급락의 거래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오히려 거래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 거래소는 수수료가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저는 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이런 변동성 커지는 이 코인들의 변동성 커지는 시장에서 더 좋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서클 USDC죠. USDC 결제를 이제 스트라이프 쇼피파이에서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장이 테더인데 테더의 아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USDC 서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쇼피파이에서 USDC로 상품을 판매한 유통자가 이렇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점차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코인베이스 사실 오늘은 주가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4%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네. 이제 코인 급락하면은 이런 거래소도 같이 관련 급락을 주들이 하더라고요. 같이 예. 빠지는 느낌. 근데 차라리 이렇게 4% 이게 딱 이더리움이 4% 오늘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 또 손절을 하든 뭐 추가 매수를 하든 계속 하거든요. 사람들 매매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이 또 코인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거래량이 상당하죠. 네,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또 특히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또 가장 큰 네. 거래소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이 커서 이런 점들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저는 좀 매수 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관련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오늘 어제 또 말이 나왔던 건 네이버. 네이버가 이 대단하죠. 예. 업비트를 인수하고 이렇게 합병해서 자회사로 둔다고 해가지고 네. 이 네이버 밑에 이제 네이버 페이가 있고 네이버 페이 밑에 두나무를 두고 두나무 밑에 이제 업비트가 있죠. 그래서 손자, 뭐 증손자가 돼버렸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도 수수료 수입이 상당한데 이 업비트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거래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동성장 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더라도 손절이든 매매를 활성화하게 된다.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이 높아지고 이런 또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계속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 네이버라는 초대 기업이 이제 그냥 가상화폐 시장에 나서면서 그렇죠. 예,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본격하게 키우고 또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가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결제 시스템이 이 업비트를 인수한다는 거는 결제 시스템과 원래 잘하는 결제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과 그 가상화폐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저번에도 여기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AI와 뭐 알파벳 반도체, 등 예, 얘기할 맞아요. 때, 예, 있었었죠. AI 뭐 광고 검색 기능 이런 걸로 제가 또 그때 괜찮다 이렇게 추천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랐죠 지금. 근데 지금도 좀 더 갈 수 있는 네. 여력은 더 크다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와 함께 네이버와 관련해서도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끝으로 오늘 장 관심주로 메타를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사용자가 30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월가에서도 많은 매수 의견이 있고요. 네. 메타는 GPU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PU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샘 알트먼의 그런 챗 GPT 만드는 오픈 AI에서 인력도 많이 빼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GPU가 많다라고 합니다. GPU가 많으니까 너네들 그런 좋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해줘. GPU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오픈 AI에는. 그래서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GPU를 통해서 생성형 AI 이런 것들, 챗 GPT 같은 걸 만드는 주요 그런 AI 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그런 풍부한 GPU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메타는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메타버스도 하고 AI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선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